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홍익표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익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김부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죠. 행정안전부 장관 하시는데 제가 김부겸 장관님과 같이 손을 맞잡고 행정안전위원회에 지금 1년 전부터 간사 역할을 맡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간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초대받고 올 때까지만 해도 약간 불안불안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 6월 달에 지방선거 때 제가 대구에 여러 차례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제 몸엔 파란 피가 흐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 뜻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우리 잘 아는 LA 다저스의 토미 라소다 감독이 LA 다저스의 야구팀의 상징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여기 대구의 삼성 라이온즈 색깔이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죠. 더불어민주당도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구가 파란 피가 흐를 때 삼성 라이온즈도 좋은 성적 내고 더불어민주당도 좋은 이 대구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생각하시죠? 네, 대구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빨간 피에서 파란 피로. 네. 네, 오늘 그리고 우리 당의 원로 고문들께서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줄여서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앞에 사진 보이시지만 판문점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상상하지 못했던 북한, 남북한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세 분이 함께 만났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1년 반 전 2017년 말만 해도 우리 한반도 상황이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평화의 가치, 평화의 좋은 이점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갑자기 지금 와서 일부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 말만 했지 남북관계 뭐 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하는데 1년 반 전 되돌아보십시오. 1년 반 전에 한반도는 전쟁 위기였습니다. 핵전쟁이 날까? 북한이 곧 무력 도발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에 우리 국민들이 가슴을 졸였고 세계의 모든 언론은 한반도가 전쟁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죠. 트럼프 대통령 자기 자랑 많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썼고 자기의 북한 문제와 관련된 3종 세트 자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북한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안전해졌다. 미국이 안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돈 한 푼 쓰지 않았다. 아무것도 북한에게 내가 준 게 없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만들어 온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하지 않았던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을 초대하고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붙잡아서 만나게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4월 27일 작년 1년 전에 4.17 판문점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지난 2월 말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좋은 결과를 못 내고 많은 사람이 불안해했습니다. 미국 내 분위기가 굉장히 나빴어요. 우리 대통령이 4월 초에 1박 3일로 워싱턴을 갔습니다. 1박 3일.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비행기에서 있었습니다. 1박 3일 동안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여론을 바꾼 게 있습니다. 뭐를 바꿨냐?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 내에서 어떤 얘기 나왔냐? 북한하고 대화할 필요 없다. 북한 대화 무용론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탑다운 방식, 정상회담 방식 안 된다. 밑에서부터 실무자들이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미국 내의 세 가지 여론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4월 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한미 정상에서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예 합의문에서 탑다운 방식, 정상회담 방식의 북미 관계 계속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겠다. 대화 무용론이 아니라 대화를 계속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김정은이 의지를 갖고 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믿고 있고 좋은 관계다. 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 밑거름이 이번 6월 달에 판문점 정상회담으로 성사된 것입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만난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번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북한과 미국 간에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했다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면 미국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6월 달에 이 민주당 행사를 초청받았는데 대구에, 그때 제가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미국을 갔어요. 그때 미국 가서 미국 하원의원 한 10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문정인 특보, 그 다음에 우리 당의 이재정 의원, 그 다음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 그리고 이 바른미래당의 박선수 의원. 박선수 의원은 몸은 바른미래당에 있지만 원래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랑 쭉 같이 정치했던 분입니다. 같이 가서 미국의 요번에 로칸나 의원이라고, 로칸나 의원, 캘리포니아의 미 의원인데, 그리고 브랜드 셔먼 의원을 만났어요. 미국의 하원의 동아태 소위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사, 우리 언론들이 이런 기사는 잘 안 써요. 보수 언론들이. 어제 미 하원에서 역사적인 법안인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로칸나 의원과 브랜드 셔먼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해서 수정해서 미의회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구두로 통과됐습니다. 구두 통과 뭐냐? 여러분 반대 안 하시죠? 반대 없습니까? 통과됐습니다. 그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미 국방수권법에, 미국 법에 의견을 첨가한 겁니다. 한반도에 북한과의 문제는 평화적으로 대화로 풀 것,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 것, 그리고 종전체제를 종식시킬 것,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것을 그 법안에 담은 것입니다. 근데 이 법안의 내용은 매우 역사적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상원과 하원이 조율하면 9월 달에 최종 확정 발표될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 다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기 때문에 공화당과 문제없이, 상원과 문제없이 9월에 아마 발표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법안이 발표된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공식 문서, 그게 법안이든 미국 정부의 문서든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종전과 평화체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그게 공식적으로 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보수 언론들과 야당에서 뭐라고 잘못된 얘기를 했죠. 미국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도 이제 선거 때였기 때문에 그랬고, 선거가 지난 이후에 원래 민주당의 입장대로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비핵화를 위한 지지를 민주당도 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로 해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것이 미국 사회의 흐름으로 바뀌어서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미 하원의 의견입니다. 미국은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바뀌었는데 우리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도 비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미국은 한반도 문제와 외교 문제에 있어서 늘 결정적인 순간에 초당적으로 합의해 줍니다. 그런데 외교 문제까지 꼭 정쟁거리 삼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반대하는 것도 좋은데 반대할 때도 이제는 그만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야당론이 있는데요. 야당은 원래 영어대로 하면 오포지션 파티, 반대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세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야당은. 첫 번째, 진짜 죽기 살기로 반대해야 되는 것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단 반대하지만 수정해서 합의 통과해 줄 것을 골라내야 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해줄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야당의 반대가 빛나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반대하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반대하는데 좀 제발 한반도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해주면 안 될까 싶습니다. 대구 시민만 도와주시면 자유한국당도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한반도 문제는 흐름을 탔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쇠는 뜨거워졌을 때 두들기라고. 이제 두들길 때입니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이 몇 년 사이에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 그리고 완전 평화 통일의 기틀을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대구의 여러 우리 대구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 평화의 역사를 꼭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부겸 장관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일 문제입니다. 우리 홍일학 의원님께서도 아까 최근에 홍일학 의원님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 간사시라 산업계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고 그 대책 마련하라고 불철주야 정부와 국회가 여당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베 정부가 이렇게 한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제 노동자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간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범기업들 미쯔비시를 비롯한 여러 전범기업들이 이분들에게 돈을 안 줬어요. 돈을 주기로 해놓고 이분들은 뭘 가지고 있냐? 통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업에. 근데 그 분들에 대한 기업 채권과 통장에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서 당시 전시 상황이라 원래 받아야 될 돈이 100원인데 10원, 20원밖에 못 받은 겁니다. 나머지 70원, 80원을 못 받은 것, 그 돈을 이제 돌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 돈을 못 주겠다, 일본 정부가. 과거 60원이었던 한일 기본협정 때문에 우리 못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판결을 해서 주라고 한 겁니다. 미쯔비시는 또 그 한일 일본 주철은 이 당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65년 기본협정을 위반했다고 일본 정부가 지금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요. 65년 기본협정은 국가에 대한 민영사상 책임을 없애준 겁니다. 즉,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 우리 위안부 할머니 등 여러 위안부 할머니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일제로부터 희생됐던 많은 분들이 일본 정부에게 민영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당시 전범기업에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습니다. 이미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본 전범기업들이 그런 분들에게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다 책임을 배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핵심 소재 세계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죠. 그리고 그것이 여론이 나빠지니까 뭐라고 했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전략 물자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조선일보 5월달 금년 5월달 조선일보 언론 기사를 일본 정부가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선일보가 큰일 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조선일보 보고 한 겁니다.
아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그 다음에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친북 정권이라는 그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전략 물자가 북한에게 넘어갔다는 그러한 의심 기사를 써놓고, 그것이 아베 정부를 그걸 근거로 한국의 조선일보조차 이런 문제 제기를 했으니 우리가 이런 전략 물자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겠다, 규제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 맞습니까? 그리고도 여전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에서 마치 우리 정부가 외교를 잘못한 것처럼 책임을 묻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베 정부의 억지고 어깃장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일 관계, 아까 우리 홍일학 의원님은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7월 22일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쭉 갈 수 있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관계, 이건 단순하게 더 나가서는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전쟁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이럴 때에는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굉장히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보겸 장관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아베가 일본 정부가 졸렬하고 치사하게 한다고 우리 문재인 정부도 같이 치사하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대담하게 대범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아베 정부만 일본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일본의 기업, 일본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외교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뭐 성숙된 외교고요. 다만 우리 국민, 그 다음에 정당, 국회, 여기는 좀 더 강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이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IMF 금모기 할 때처럼 마음을 모아줘야 됩니다. 이때 우리 외교 책임 묻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도리어 지금 한데 힘을 모아야 될 때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이 도리어 우리 정부에게 외교를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청와대와 우리 이해찬 당대표가 한일 관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5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을 열자고 제안을 해서 다른 모든 야당은 동의했는데 오직 한 분만 동의 안 합니다. 누구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만 그 5당 대표 회담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끝까지 1대1로 만나야 되겠다.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야 되겠다. 지금 한일 간의 경제전쟁으로 기업들도 어렵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나라가 어려운데 자기 자존심 세워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런 때는 함께 모여서 우리 5당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모여서 일본에게 강한 메시지를 내보내줄 때 그게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아베가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빨리 조치를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존심 세우는 게 맞습니까? 네. 자, 한일 관계 이제 제가 곧 우리 마무리하겠는데요. 한일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나라고 가까운 우방입니다. 작년에 한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간 관광객이 무려 750만 명이 넘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온 분은 3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우리가 2배가 넘습니다. 당장 한일 관계가 나빠지니까 우리 관광객이 줄어들어요. 일본에 가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시마네현에 가는 전세기가 주 3회 뜨는데 다 취소됐습니다. 일본 관광객의 30%가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지방정부에서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 일본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엉뚱하게 경제적으로 갖고 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터무니없이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북한과의 연계까지 북한까지 연계까지 만들어서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정당한 것은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우리 외교 안보 여러분의 힘으로 함께 풀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외교의 가장 큰 힘은 대통령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단합된 국민, 하나가 된 국민 여론에서 외교의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 대구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한일 관계, 그 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 그다음 힘 있는 지지를 몰아주신다면 정말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